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도 의원 자격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똑똑히 들으세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100% 득표를 해서 대통령이 됐습니까? 아닌 것으로 합니다. 한덕수 총리가 국회 인준을 받는 것 아시죠? 네. 그 인준을 받을 때 재석 250석 중 찬성 208표, 반대 36표, 기권 6표를 받았지만은 지금 현재 국무총리죠? 네. 한덕수 대행 말대로 하면은 100%를 받아야 윤석열 대통령도 대통령이고 자신도 100%를 인정받아야 총리인 거 아니에요? 이런 엉터리 같은 민주주의 사고를 가진 사람이 지금 국무총리 권한 대행을 하고 있는 게 대한민국의 불행입니다. 후보자. 네. 오늘 청문회가 합법적입니까? 비합법적입니까? 절차적으로는 적법한 절차를 따라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석하셨죠. 네. 만약에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보고서가 채택돼서 국회 본회의 인준 받는 것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 인준은 과반수입니다. 재석 의원. 그런데 100%가 안 받으면은 헌법재판관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사고를 가진 분이 나는 국무총리이고 대행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한덕수 총리와 저는 개인적으로 불가분의 관계가 있고 같이 제가 비서실장을 할 때 김대중 대통령을 모셨습니다. 그때의 한덕수가 지금 어떻게 저렇게 나쁜 한덕수가 됐는지 참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우정에 앞서는 것이 아니라 국가 이익을 위해서 이 나라 민주주의를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보십시오. 건진법사, 전공스승, 지관, 교수, 그리고 보살, 장군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말씀하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 석 달만 지내면, 음력설만 지내면 내년부터 운이 좋다. 이런 주술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 김건희도 그러하지만은 영부인 대행도 이러한 속에서 살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 있어요? 들어본 적 없습니다. 영부인 대행도 이러한 시중에, 그리고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헌법재판관이 되시면은 진짜 오늘 들어보세요. 내란 수개로는 이미 검찰이나 사법부에서 경찰에서 적시했습니다. 오늘 도하시면 전부 보세요. 외환 문제도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NL에서 전쟁을 유도해가지고 비상계엄을 하겠다. 오물풍선 원점 타격해가지고 계엄하겠다. 이러한 것은 중대한 내란, 외환의 우두머리가 윤석열이라는 것을 만방에 공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언론 보도상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한민국을 주술 국가에서, 무속인 국가에서 구하는 길은 첫째, 공수처와 경찰은 윤석열을 내란, 외환, 현행법으로 즉각 체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생각을 하세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뭐 제가 앞으로 깊이 유념해서 생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헌법재판관의 후보자로서가 아니라 후보자께서는 사법농단 연루에 대해서 재판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사과했습니다. 이러한 개인적 소신을 가지고 내란, 외환, 범죄자 윤석열을 긴급 체포해야 된다고 하는 저의 질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시냐, 이걸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건 수사기관에서 적절히 판단하시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회피하지 마세요. 정의로운 법조인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내란 외환죄를 범한 윤석열을 당장 체포해야 된다. 이러한 소신이 필요한 게 국민적 시대적 요구입니다. 그래도 말씀 못하겠어요? 수사기관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밝힌다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긴급체포 요건이 된다면 법적으로는 뭐 그건 누구라도 가능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거기까지 답변이 중요한 겁니다. 법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오후에 법사위에 나가서 공수처장과 경찰 관계자들에게 즉각 긴급 체포하라고 촉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우리 국회 김민기 사무총장이 밝혔습니다. 계엄 당일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이 있었는가 하면은 우원식 국회의장의 공간에도 군인들이 출두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 그래도 비교적 합리적인 권영세 의원 전 통일부 장관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출됐다고 합니다.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권대행 북한 원내대표 이 찐윤들이 관상 교수와 함께 골프를 쳤고 그 관상 교수가 윤석열 대통령의 운이 내년부터 좋다는 거예요. 천공도 그런 얘기를 하고 다 그러니까 지금 주술속에서 사는 윤석열 내외는 시간만 뻗치면은 우리 세상이 된다. 이러한데 영부인 대행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 좋았던 한덕수 대행이 어떻게 여야가 합의해야 모든 것이 된다? 100%가?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박주민 의원께서도 지적을 했고 우리 김한규 간사께서도 지적을 했지만은 대통령의 탄핵도 3분의 2, 200석이 돼야 되고 총리의 탄핵은 151석이 된다. 그리고 인주는 과반수가 넘어야 된다. 이런 것이 법적으로 나와 있는데 여야가 합의해서 한다?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시대가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딱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내란 외환의 우두머리 윤석열을 경찰은 즉각 긴급 체포해야 된다. 두 번째, 헌재 구인체제의 완전체를 구성시키기 위해서 우리 인사청문위원회에서는 조속히 인사청문을 해서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인준시켜서 한덕수 대행은 임명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견해에 대해서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시대적 흐름에 대한 부분은 가슴 깊이 새겨서 앞으로 저가 뭐 재판관이든 아니면 법조인으로서 행동하는데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만약 후보자가 국회 인준 과정에서 100%가 안 나오면은 임명 안 되는 거예요? 과반수 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궤변을 늘어놓는 한덕수 총리가 제 친구이고 제가 추천해서 김대중 정부에서 같이 일했고 그로부터 출세길이 열렸는데 저는 우정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국가를 위해서 영부인 대행의 무속행위 이러한 것을 구체적으로 국민에게 고발하겠습니다. 명심해 주십시오. 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은 그걸로 끝납니까? 네. 예,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 1차 질문을 했습니다.